ISA 계좌 의무기간 3년 다 되셨나요? 아님 다 되어 가시나요? 그 이후엔 어떻게 운영하실지 감이 안 오시죠? 어디서 연금저축 펀드나 IRP로 옮기면 된다고 들었는데 세액공제 한도가 좀 더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뒤죽박죽 헷갈리시죠? 이 영상 하나로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의무기간 3년 지나면 이 영상처럼만 딱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 재테크 알림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점부터 재테크 관심도가 부쩍 늘어났고 그때쯤부터 가입하셨으면 벌써 ISA 계좌 의무 기간인 3년이 거의 도래했을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세요. 인트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헷갈리시고 기준이 서질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누구는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왜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다시 ISA 계좌를 해야 하는지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ISA 계좌 3년 지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하지 않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멋진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IRP 계좌 의무 기간이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혹은 IRP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연금저축 펀드로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옮길 경우에 옮긴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옮겨서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까지 넣으면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가 발생합니다. 즉 600만원 넣으면 최대 16.5% 99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ISA 계좌를 옮겨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면 900만원에서 16.5%를 공제받아서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뭔가 헷갈리시죠? 다시 아주 쉽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00만원씩 3년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ISA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됐으니 3천만원의 돈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옮겼어요. 이 중에 10%인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ISA 계좌를 만기가 되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즉 연금저축 펀드에 한도 600만원을 아직 못 채운 분들은 ISA 계좌에서 돈을 옮기게 되면 600만원의 세액공제도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 보너스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똑같이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ISA 계좌를 목돈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연금저축에 한 번에 돈을 넣어버리면 55세까지 인출 못하고 돈을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해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3천만원의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겼는데 그 중에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2,700만원을 그 다음 해에 페널티 없이 그냥 인출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300만원은 분명 혜택을 받긴 받았는데 2,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혜택 없이 단순히 펀드에 입금한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3천만원을 옮기긴 했는데 연금저축 펀드가 처음이라서 300만원과 더불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2,100만원만큼은 내년에 빼시면 되세요. 어때요? 정말 괜찮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이론적인 부분은 알겠으나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첫 번째로 의무기간 3년이 경과했다면 해지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입한 금융사에서 만기자금 이전 신청이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이후에 이전 신청한 금액만큼 이체를 해주시면 이전이 완료가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해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절차들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넉넉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 만기 때 미리 챙겨서 옮기시길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는 해지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소득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가기가 간당간당하거나 귀찮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만기가 이미 넉넉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기도 3년으로 해놓은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을 하시고요. 최대 8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세 혜택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3년마다 연금저축펀드로의 계좌 이전과 다음 해 세액공제 한도 외에는 금액을 인출하여서 ISA 계좌로 재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냐고요? 우선 우리가 연금저축펀드를 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라는 장점 때문이 거의 95%에 달합니다. 근데 세액공제 한도 다 받았고 다른 돈들이 굳이 연금저축펀드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제 못 받은 한도를 빼서 ISA 계좌로 운용하다가 또 운용수익 비과세 2에서 400만원 받고 3년 뒤에 또다시 연저펀으로 옮기면 그대로 다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펀드, ETF 헷갈리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예금으로 운영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겐 너무나 좋은 상품이 이 바로 ISA 계좌입니다.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는 방법을 꾸준히 하시고요.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까지 하면 세액공제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절세 및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 3년 의무기간이 지났다면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로 옮기시면 되고요. 옮긴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받고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기본 6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니까 300만원 추가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 3천만원을 우리가 옮겼는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보았을 경우에는 남은 2100만원은 내년에 인출해서 다시 ISA 계좌 분할 입금하셔서 운용하고 또 3년 뒤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 면에선 유리한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해지 안 하실 분들은 3개월 전에 만기 연장 신청하시고요. 최대 80년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으로 ISA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상품이고요. 따라서 예금이자 비과세에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겼을 때 발생하는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ISA 계좌 3년 의무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우리가 운영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기준이 잘 안 서고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딱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투자도 잘하고 소득이 높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다수는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럽고 젊을수록 수익률 몇 프로가 복리로 계산될 때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 궁금할 법한 내용으로 영상을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됐든 예금으로 ISA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기본적으로 이 또한 펀드나 ETF를 통해 투자를 하는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과거에 올렸던 분산투자 전략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분들의 운용 전략 영상을 보셔서 앞으로 손실은 최소화하고요. 수익은 극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투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에 있어서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바라볼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훨씬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